자, 오늘은 다음 시간에 삼국시대 들어가기 앞서서 예비학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시대 들어가기 전에 일단 삼국의 전성기, 그리고 삼국의 수도 변천 과정, 요 정도는 우리가 먼저 알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삼국시대를 이제 강의를 듣게 되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이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이 두 개, 전성기랑 그리고 또 수도 변천 과정, 요걸 먼저 설명을 좀 듣고 갑시다. 자, 일단은 삼국의 전성기인데, 삼국의 전성기, 그러니까 전성기라는 거는 한강유역 쟁탈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한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강을 끼고 있으면 토지가 비옥하겠죠. 그리고 토지가 비옥하다면은 농경이 잘 되겠고, 농경이 잘 되면 인구가 또 많이 밀집이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인구라는 게 그 당시 어떤 개념이냐면 군사력 그리고 노동력의 개념이기 때문에 한강유역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강을 차지했다, 뭐 한반도의 중간을 차지했다, 이런 걸 떠나서 다른 나라보다 군사력과 노동력 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가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한강을 통해 당시에는 중국이랑 교류가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국의 선진 문물을 보다 쉽게 그리고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성장의 어떤 토대가 됐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삼국시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차피 시험 포인트가 전성기이기 때문에 세기별로 끊어서 각국의 전성기 그리고 전성기 때 왕들을 일단 먼저 우리가 이건 뭐 암기하고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좀 메모를 합시다. 자, 4세기 그리고 5세기 6세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4세기 때는 이제 먼저 백제가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백제가 한강유역을 차지했다는 얘기인데, 백제는 사실상 한강유역에서 시작을 한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성기가 좀 더 일찍 왔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세기는 고구려. 그리고 당연히 6세기는 우리 기본적으로 신라가 삼국 통일했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세기 때 마지막에는 신라가 전성기를 누리게 되겠고, 그 7세기 때 가면은 이제 통일신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북국 시대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4세기 때 백제 전성기 때 왕은 누구냐? 백제 전성기 때 왕은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드라마도 있고요. 근초고왕, 근초고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전성기 때 하면 또 유명한 왕들이 등장할 거예요. 한 4세기 말에 이제 광개토대왕, 광개토대왕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또 장수왕까지 이렇게 전성기가 되겠습니다. 5세기 때 광개토대왕이 4세기 말에 전성기의 문을 열었고, 또 5세기에 장수왕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에는 내무왕 때, 내무왕이 아니죠. 진흥왕 때, 6세기 진흥왕 때 전성기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요 정도의 개념은 우리가 그냥 암기를 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차피 이제 수능이라든지 내신이라든지 수능 같은 경우에도 범위는 넓지만 삼국시대 낼 때 전성기 때를 포인트로 잡아서 지도와 함께 출제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그 다음에 내신 문제에서는 당연히 전성기 때는 누구 하나를 낼 겁니다. 그리고 지도와 함께. 자, 그래서 요 정도는 우리가 지도 보기 전에 암기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두 번째로는 자, 삼국의 수도 변천 과정을 잠깐 볼 거예요. 자, 수도 변천 과정. 그러니까 신라 같은 경우에는 수도가 고정이지만 고구려와 백제는 상황에 따라서 수도가 조금씩 바뀝니다. 자, 그걸 우리가 지금부터 볼 텐데, 먼저 고구려의 수도 변천 과정을 보고,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삼국시대를 이해하고 문제에 적용할 때 어떠한 도움을 줄지, 어떻게 이용될지 한번 지금 확인을 해 보실 텐데, 그 지도는 지금 그릴 겁니다. 제가 좀 이렇게 리얼하게 그렸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좀 그려보겠습니다. 그래도 깔끔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뭐 알아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자, 이쪽이 백두산. 자, 고구려 볼게요. 자, 고구려는 기본적으로 이제 주몽이 건국을 했다. 이런 내용은 다 알고 있을 텐데, 자, 주몽이 처음에 어디에 건국했다고 나오냐면 졸본 지역에 도읍을 정했다고 나오는데, 졸본 지역을 대략적으로 저는 이 만주 쪽에 이 정도로 잡으려고 합니다. 이게 졸본성이라고 봅시다. 자, 그 다음에 고구려가 이제 많이 발달했던 시기, 그러니까 고구려가 주로 국가의 어떤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고, 고구려가 성장을 많이 했던 200년간의 거의 200년간의 도읍지가 국내성인데, 국내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이제 긴 강이 하나 있죠. 이 압록강. 이 압록강유역에 국내성 쪽으로 도읍지를 옮기게 돼요. 사실 졸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몽 때 고구려의 주몽 동명왕이 나라를 처음 만들었을 때, 자 그때 정도고 거의 대부분의 시기는 국내성에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자 졸본은 누가 이제 왕이었냐 하면 이제 주몽이 처음 도읍을 정했고 그 다음에 주몽의 아들이었던 유리왕부터는 국내성 시기까지가 유리왕부터는 이제 국내성의 도읍을 정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내성 시기가 다음에 이제 여기 갈라진 데가 두 개 있는데 요 위에가 청천강이고 요 아래 갈라진 데가 대동강입니다. 대동강은 오늘날의 북한의 수도 평양이 위치한 곳인데 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동강 유역에 이제 평양성까지 그러니까 고구려의 도읍지가 이런 식으로 변천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먼저 졸본에서 그 다음에 국내성으로 이동하고 마지막에는 평양성이 될 텐데 이 평양성 시기는 이제 장수왕부터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고구려의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시기인데 광개토대왕은 기본적으로 이제 북쪽으로 주로 영토를 넓히게 돼요. 북쪽으로. 그리고 장수왕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남쪽으로 영토를 많이 넓히기 때문에 장수왕의 기본 정책을 남하정책 또는 남진정책 자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이 평양성이라는 곳은 국내성에 비해서 훨씬 남쪽에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한강 쪽이랑 상대적으로 가깝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평양성으로 옮긴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평양성으로 도읍을 천도한 사람은 남진정책을 통해서 한강유역을 다 차지하고 고구려의 전성기를 누리게 됐던 그 장수왕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양성은 누구냐? 장수왕 때 평양성으로 천도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국내성 시기가 무슨 왕 때까지냐 하면 아까 주몽의 아들 유리왕 때부터 국내성 시기에 국내성의 도읍을 잡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유리성이 아니죠. 예, 유리왕부터. 그러니까 유리왕 다음에 이제 쭉 가서 광개토대왕까지, 예, 광개토대왕까지가 국내성 시기에 이제 왕이 되겠고요. 장수왕 때부터 고구려의 마지막 왕이었던 보장왕까지 이 시기가 바로 평양성 시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은 거의 국내성 시기에 고구려가 중앙 집권 국가의 기틀을 다지고 그리고 중앙 집권화되는 과정 그게 국내성 시기에 거의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내성 시기의 왕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또 평양성이 도읍이었던 시기는 장수왕 때 남진 정책을 위해서 평양성으로 천도한 그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마도 장수왕은 평양 천도를 통해서 남진 정책을 해서 그리고 한강 유역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기존의 한강을 차지하고 있던 이 백제가 한강 유역을 뺏겼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삼국은 한강 유역 쟁탈전이고요. 삼국시대는 항쟁기입니다. 자, 그리고 배신과 배신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죠. 자, 그러면 요거를 바탕으로 이제 백제의 도읍지 변천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인데, 자, 백제는 일찌감치 전성기였어요. 근초광 때. 그럼 일찌감치 한강유역을 차지했다는 건데 이건 차지했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백제는 원래부터 한강유역의 도읍을 잡고, 그러니까 한강유역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성기가 조금 일찍 오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백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도를 제가 직접 그리도록 할게요. 뭐 잘 그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만 있다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백제. 자, 위쪽은 고구려 땅이고 한강유역은 한반도의 중앙이니까 자, 이렇게 이제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백제는 원래 이제 한강유역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이 지역을 백제가 차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강의 아래쪽에 이제 금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자, 백제는 요 아래쪽에 오늘날의 이제 충청도, 전라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요. 먼저 백제의 도읍지는 뭐냐? 위례성이라고도 하고요. 자, 한성. 자, 한성 백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백제가 도읍지를 옮기는 곳은 공주입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강의 한 중상류 정도에 있습니다. 중상류라는 건 약간 산악지대의 느낌이 나죠. 그 다음에 공주를 갖다가 그 당시에 웅진이라 그랬죠. 웅진. 오늘날의 공주가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한성, 웅진, 그리고 사비. 금강의 하류. 강의 하류 쪽은 평야가 넓기 때문에 좀 비옥한 토지가 될 거예요. 사비 쪽으로 도읍지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의 도읍지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한성에서 이제 웅진으로, 그 다음에 웅진에서 사비로 이렇게 옮겨지는 건데, 웅진은 오늘날의 공주, 사비는 오늘날의 충남 부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백제 시대를 구분할 때 세 단계로 구분하기도 해요. 뭐 한성 백제, 그리고 또 웅진, 그리고 사비 시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백제 도읍지를 백제 시대 구분에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삼국의 어떤 관계사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데는 백제가 한성에서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던 그 시기에 대한 얘기예요.
자, 웅진이 아까 저는 강의 중상류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중상류 지역은 일반적으로 강이 시작하는 곳이에요. 강이 시작하는 곳이라는 거는 산악지대입니다. 근데 왜 산악지대에 있었냐? 도읍지로선 적합하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국가가 위기였을 때, 특히 전쟁으로 인한 위기가 이제 국가에 어떤 밀려올 때 아마 방어에는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 아니었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웅진 같은 경우에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방어에 유리한 거예요. 그럼 방어를 위한 천도를 했다는 거는 누군가의 공격을 받았다는 거겠죠. 근데 사실 백제가 한성에서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다는 얘기는 한강을 뺏겼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고구려와 아까 고구려와의 관계를 볼 수가 있겠죠.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해서 한강유역을 다 차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강을 다 뺏긴 건 백제입니다. 자, 그럼 백제는 당연히 어때? 도읍지를 옮겨야겠죠. 그래서 웅진으로 옮긴 거예요. 자, 그러면 웅진으로 백제가 도읍지를 옮겼을 때는 몇 세기입니까? 추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웅진으로 도읍지를 백제가 옮겼을 때는 바로 고구려 장수왕 때, 즉 고구려 전성기인 5세기 때겠죠. 바로 5세기 때 장수왕, 고구려 장수왕의 무슨 정책? 남하정책. 남하정책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웅진으로 도읍지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마지막에 사비천도는 백제 6세기 때, 백제 6세기 백제 성왕 때, 예, 백제의 중흥을 위해서 다시 한번 평야 지역, 중국과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평야 지역으로 도읍지를 마지막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라인데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도읍지의 변천 과정을 우리 딱히 볼 필요가 없죠. 신라는 경주, 당시 이름은 이제 금성인데 경주로 쭉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삼국시대 들어가기 전에 요 정도의 내용만큼만 기억을 해 두고 가셔도 우리가 이제 수능을 준비한 학생들이 혹은 또 내신을 준비할 때나 삼국시대를 공부하기 전에 요 정도 내용을 암기하고 또 이해하고 있으면은 삼국의 관계사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수월하고 여러분들이 또 수월하게 또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국이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제일 먼저 수업한 이유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머릿속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우리가 외우고 가자라는 개념으로 먼저 설명을 했던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